네, 반갑습니다. 정암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월의 을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이나 6월이나 같은 금이지만 신금과 유금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유금은 오로지 신금밖에 없죠. 이제 신금이 지지로 내려오게 되면 유금이 됩니다. 그래서 6월은 이제 만물이 다 성숙을 합니다. 그래서 금도 훨씬 단단해져 있는 겁니다. 금이 사령을 하는 거죠. 신월보다 훨씬 강하다. 계절적으로 성숙을 한 겁니다. 자, 공통보감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을목, 8월이면 이제 6월이죠. 닭달인데, 닭달이 이제 백로가 들어가죠. 그래서 8월 을목은 질환 화가 균태라. 이게 영지지자 그 다음에 화초란자, 난초란자네요. 영지, 그다음에 난초. 화가는 이제 벼볼 이런 걸 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얘기하는데 질환 화가균태라. 이제 8월의 을목은 영지, 난초에 비유할 수 있다. 균태라는 게 이제 비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계위 을목이라. 을목을 일컫는데 뭘로 일컫냐면 단계로서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단계가 이제 붉은 단자, 개수나무 개자인데 붉은 개수나무라고 한다. 을목을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그냥 8월 을목은 단풍이다. 쉽게 얘기하면 요새 단풍이 많이 졌죠. 그래서 인물이 좋은 사람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을목은 가을에 단풍이 물들기 때문이죠. 제 백로지우, 백로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 한자인데, 저도 이거 조금 되게 처음 본 한자라 좀 찾아봤었는데, 이게 개인데 꽃소래자입니다. 꽃에 있는 마음심 세변의 풀초변인데, 개수나무의 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백로 이후에는 개의 미개, 그러니까 개수나무의 꽃술이 피지 않았다. 꽃이 아직 이렇게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꽃이. 그래서 전용, 개수이 자개악이라. 이것도 이제 꽃받침 한자인데, 전용으로 개수를 쓰는데, 개수가 자연시켜준다. 개수나무에, 꽃받침을 수분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용신으로 쓴다는 얘기죠. 왜냐면, 개의 미개니까 바로 개수나무에 꽃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생목으로서 개수가 자연을 시켜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약 추분 후, 추분 이후죠. 이제 추분 이후에는 개화 이개라. 추분 이후에는 꽃이 폈다는 얘기죠. 개화. 개수나무의 꽃이 이미 피었다. 그래서 이거를 각히 향양이라고 합니다. 각히 향양이라는 것은 기뻐하는데 양을 햇볕을 기뻐한다. 양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병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병화를 보는 것이 좋다. 양기를 만나는 것이 좋다. 우의 용병 또한 의용 마땅히 쓴다. 병화를 쓴다. 병화와 개수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개수차지. 개수는 다음을 쓴다. 병계양투. 병화와 개수가 동시에 투한되면 과갑명신이라. 그래서 뛰어난 신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지성금국. 혹지지가 이제 금국을 이루는 거죠. 금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국은 사유축으로 이룰 수가 있는 거고, 삼합으로서 금을 이루는 거죠. 삼합. 그 다음에 신유술. 방합으로 또 방합국이라고 이루는 거를. 이게 다 이제 금국을 이루는데, 혹지지가 금국을 이루게 되면 의암장지, 마땅히 암장되어 있어야 한다. 무엇이? 정화가 있어야 됩니다. 정화가 있어야만이 금이 이게 간섭을 받아요. 이제 금만 있게 되면 금국목으로 을목의 힘이 약해집니다. 이제 무정제금, 정화가 없이 금을 극제 못한다면 공목피금상이라.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할 꿈. 목이 피상되는 걸 두려워한다. 금에 상처 입는 걸 나무는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모수와 수나 화가 없게 된다면 차인노록이다라는 것은 열심히 일만 할 뿐 소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득개수 이럴 경우 이제 개수를 얻게 되면 위자등모라. 개수를 얻게 되면 이제 뭐냐면 이 금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개수는 식신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있고 금이 있게 되면 이는 마치 자녀가 어머니를 얻은 것과 같다. 개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금이 어머니가 되는 거죠. 기인 일생 풍영이라. 그리 하게 되면 일생이 풍영이라는 것은 이제 풍요롭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금과 개수가 같이 있는 형국인데 가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강호동씨 사주와 신세경씨 사주가 연지만 다르고 다 같았죠. 그래서 그 예를 들었는데 을목에 개수에 경금이 있었죠. 미월이었지만 아주 뭐 북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주가 뭐 북격이 아닐 수는 없으나 이거 이제 지금 이제 6월이기 때문에 이 구절이 조금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한계가 있다. 이럴 경우에 무토 잡출, 무토가 투관되어 있게 되면 여기부터 읽어야겠네요. 혹 병계 양투, 병화와 개수가 동시에 투관되어 있는 경우 무토 잡출, 이럴 경우 무토가 좀 잡스럽게 투관되어 있다면 역주 1호 공명이라 이제 다른 길로서 공명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1호 공명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산호공상으로 따지게 되면 벼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벼슬사자죠. 이게 아니고 농공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업이나 이런 기술 그런 걸로 이름을 날릴 수 있다. 추분 후에는 유병무계, 병화가 있고 개수가 없게 되면 약북이라 그 부기함이 좀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분에는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병화와 개수가 있게 되면 되게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약간의 부기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양육의 무병 이럴 경우에 개수는 있는데 병화가 없다 이번에 병화가 없게 되면 명리 허화라 그 명리가 오래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허화라는 것은 이제 꽃은 피었으나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명리가 허망이 된다. 그래서 사주, 불견, 병계 만약에 사주에서 병화나 개수를 못 보게 되면 합격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공통론적인 입장인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배운 이런 상리학 쪽에서는 개수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가을에는 죽음의 비라고 그러죠. 겨울에는 사신일의 비라고 합니다. 좀 이제 표현이 좀 그러지만 사신의 비. 쉽게 얘기하면 개수가 있으면 일정 부분은 좋긴 해요. 하지만 계절을 얻어야 이게 아주 이제 제대로 그 능력을 발휘하지. 가을비는 수확을 방해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거. 혹 재년간 또는 월간 개수가 연이나 월에 있게 되면 병투시간 이럴 경우에 이제 병화가 시간에 투과되어 있다는 얘기죠. 시간에 투과되어 있게 되면 명이 목화문성이라 이걸 일컬어 이제 목화문성이라고 하는데 학문이 크게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화가 시에 있고 뭐 월에 또는 연에 개수가 있게 되면 요런 구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개수와 병화가 이렇게 어떤 조합, 그 위치를 잘 자리 잡고 있을 경우에 정말 사주가 그릇이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개수보다는 임수가 좀 낫죠. 명이 목화 묵성, 정주 상달 이래 하게 되면 크게 이른다, 상달한다. 생어, 추분 후 방가라. 추분 후에 이렇게 낳는 것이 아름답다,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생 상반월 무게, 상반월 하반월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백로에서 추분 사이 이럴 경우에 만약에 상반월에 개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고용 임수라
이제 만약에 개수가 없게 되면 고용임수라는 것은 그냥 이제 억지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이제 그 대안으로서 고용하게 되는데 임수를 쓰게 된다. 불연. 그렇지 않다면 고목무용이라. 이제 나무가 수분의 생을, 물의 생을 밟지 않기 때문에 고목이 돼서 메마른 나무가 효용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수든지 개수든지 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짝빈인이라 반드시 이제 비난한 사람이란 얘기죠. 사주, 다견무토, 또한 사주에서 무기토를 많이 보게 되면 합격이다. 뭐 무기토가 많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재다신약 쪽으로 이어지겠죠. 어떤 사주든지 재가 많은 경우, 재가 많은 경우, 이게 썩 좋은 명은 아닙니다. 이럴 경우 소위 뭐랄까요? 얼굴이 좀 두껍다고 그러죠. 이런 사주들을. 예. 용계자, 개수를 쓰게 되면 금처수자다. 당연한 얘기죠. 개수를 용신을 쓰게 되면 용신인 개수가 자식이 되고 그 개수를 낳아준 금은 처가 됩니다. 용병자, 이제 병화가 용신일 경우에는 목처화자라. 용임자, 금처, 수자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갑으로 간금이라. 그래서 간목과 을목이 간금을 만나게 되면 혼기서토네요. 혼기가 서토한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갑을목이 지지에 경금, 신금 이런 관살 또는 금국으로 이룬 경우 운이 혼기라는 것은 운이 이제 서토로 가게 되면 서쪽으로 또 만나는 거죠. 이럴 경우 청룡보 태왕이라. 차빈 차천이네요. 차빈 차천으로 읽어야겠습니다. 이럴 경우 간목이 금이 많은데 이제 서쪽의 대운을 만날 경우 청룡이 만난다. 청룡은 이제 보통 갑을목을 청룡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목이죠. 동방목적으로는 그래서 진방을 얘기하는데 주역에서 진방이 바로 이제 목의 방향. 이게 이제 청룡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게 서방, 태방을 만난 거죠. 이게 이태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주에서 이제 서쪽 방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태택이라고 그러죠. 연무택자인데 이태는 그래서 서방을 상징합니다. 금을 상징하고 이럴 경우 이제 목이 또 금을 또 만나는 경우 차빈 차천이라 비나거나 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이 너무 많게 되면 그것도 이게 되게 좀 빈궁한 명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럴 경우 반드시 적어도 뭐 수라도 있든가. 근데 수도 그렇게 귀하게 쓰질 못합니다. 이럴 경우.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화가 있어야 돼. 화가 1순위입니다. 그럼 화가 없는 사주는 다 안 좋냐? 또 그렇지도 않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의 살기, 금기운의 살기를 풀려면 살기를 막는 방법. 예, 토가 또 있으면 됩니다. 을목생 거유라. 을목이 유방, 태방이죠. 이제 서쪽에 거하게 되면 막봉 사유축. 예, 절대 만나지 말란 얘기죠. 사유축 금을 만나서는 아니 된다. 북이 갑리궁이다. 부하고 귀함이 갑리. 감은 이제 물입니다. 육감수인데 술을 만나든가 아니면 리니까 리는 이제 화죠. 삼리화니까 그래서 불을 만나든가 물과 불의 그 부기가 전제한다. 빈궁 신유수. 신유에 거하게 되면 이제 빈궁하다는 얘기입니다. 목봉 금왕 사상. 목이 금이 왕한 걸 만나게 되면 사화, 그러니까 왕한 사화도 이제 금에 들어가죠. 그래서 막봉 금왕사 상. 나무가 금이 왕하고 사화에 의해서 상처받음을 만난다면 여기에 제우금양 또한 대운 또한 이제 금쪽 서쪽의 방향으로 향한다면 기불 손수라 어찌 그 수명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니까 반드시 수명이 손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좋은 그런 그 글귀가 많이 있는데 뭐 100%다 이거를 이제 선별해서 본인이 잘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이 사주는 제가 두 개 사주를 뽑아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동학사에서 나온 궁통보감이라는 책에서 제가 찾아낸 겁니다. 요게 이제 무슨 대성그룹 회장님 사주라고 그러는데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성그룹 회장님 사주고 이 사주는 무슨 사업을 하다가 기사 대운에 부도가 난 사주인데 일단 이 사주 먼저 보게 되면 공통보감 이론에 의하게 되면 아까 나와 있었죠. 시간 여기 있네요. 혹 계제 연간 또는 월간 병투시간 명이 목화문성이라 정주 중달 정주 상달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전혀 매치가 안 되죠. 이 사주 보게 되면 가을의 을목이 개수가 연이나 시월에 있고 연월에 연월 중에 하나가 지금 월해가 있죠. 시의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구절이라면 목화문성인 사주거든요. 아주 좋은 사주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현실은 아니더라. 이분은 뭐 내가 100%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분은 장사 사업. 무슨 사업을 했는지 제가 기억이 이게 책에는 저기로 나와 있네요. 놀이방 뭐 사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망했다는 얘기죠. 이 원문으로 비유하게 되면 이게 아주 귀한 사주가 되는데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천간과 지지는 항상 한 몸이기 때문에 천간이 좋아도 지지 글자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 보게 되면 진, 유, 축, 용, 닭, 소, 호랑이가 있죠. 이 사주는 용, 닭, 소, 쥐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게 되면 같은 6월의 을목이다 하더라도 물론 천간도 엄청 차이가 있죠 지금. 이 천간이 중요한데 이 사주는 보면 천간도 그럴싸하긴 해요. 이 나쁜 사주가 아닙니다 이 사주가. 근데 딱 보게 되면 훨씬 이 사주가 낫죠. 그래서 천간 구조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같은 재물을 한다 하더라도 같은 재물을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본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평생 벌어요. 이 사주는 누가 봐도 뭐 기업인 사주죠 정확히. 예, 지지도 좋습니다. 지지도. 이 사주는 지지가 쓸 수가 없다. 대표적인 게 자수 하나 때문에 그러죠 지금. 거기에 병화의 힘도 지금 없는 상태고 그러면 이 사주가 언제 사업을 하면 안 되냐는 거죠. 딱 잡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천간에 이 무기때가 떴을 경우에는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100%예요. 그건 볼 것도 없이 100% 그냥 부돈 납니다. 근데 정확히 보니까 뭐 기사대운을 하셨더라고요. 책에는 기사대운에 안 되죠. 기토가 들어오면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 기토가 들어오면 좋은 용신은 힘을 빼버리고 나무는 합으로 묶어버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지는 사화가 더군다나 왔기 때문에 이건 100점 100패죠. 이런 대운에 돈을 벌었다 그러면 이거는 사주가 거짓말이다. 그래서 뭐 정확히 보니까 딱 기사 대운이더라고요. 근데 책에도 이렇게 실제 나와 있습니다. 놀이방 무슨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망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여자 사주로 나와 있는데 여자가 을목이 시에 가서 지금 뭐 상관이죠. 시상 상관이라고는 하는데 좀 그렇죠. 예, 병화가 좋은 글자는 맞는데 뿌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근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생긴 모양대로 사람이 살기 때문에 반드시 천간이 이렇게 돼 있으면 뛰어듭니다. 예, 뛰어들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행동을 한다. 그 이사주는 상당히 좋은 게 돈이 산으로 돼 있죠. 지금 무토니까. 높은 산에 이게 꽃이 나무죠. 가을나무, 뭐 영지, 버섯, 난초인데 또는 또는 단풍으로도 볼 수 있죠. 근데 병정이라는 그 조명에 딱 빛을 지금 잘 받고 있는 겁니다. 야, 일생 운이 평탄한 사주구나. 타고나길 잘 타고난 겁니다, 이 사주가. 그리고 이제 지지로 보게 되면 물론 이 대운을 적어 봐야겠는데 유수 해자축으로 하게 됐죠. 해수, 자수, 축토, 임목인데 당연히 이제 좀 늦게 요 대운을 한번 적어볼까요? 이 사주 대운 좀 적어보고 싶어지는데
정류, 무술대운이네요. 그 다음에 남자니까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수, 이민, 계묘, 갑진. 요때 돈 많이 벌었겠네요. 갑진대운에. 갑진대운, 을사도 뭐 상관없고, 갑진을사, 병호. 병호대운에도 돈 많이 벌었겠는데, 병호정미. 그냥 뭐 이때부터 그냥 쭉쭉 피겠는데요. 운명 팔자가. 이민도 좋긴 하죠. 이민도 좋은 대운입니다. 근데 계묘는 약간의 손재가 있을 그런 대운입니다. 그래서 을목은 가을에 태어난 을목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겨울보다는 봄, 여름에 운을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야 되죠. 그래서 천간구조가 좋아서 이 사주는 뭐 돈 많이 버는 사주입니다. 이거 딱 보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6월의 을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